중국이 축구를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도 중국 축구의 미래가 어두운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부정부패와 뇌물문화입니다. 중국의 부모들은 축구 경기를 보는 건 좋아할지 몰라도 내 자식이 축구 선수가 되는 건 결사반대입니다. 절대 안 시킵니다. 예. 축구의 모든 분야가 뇌물로 움직인다. 내 귀한 자식을 이런 환경에 키우고 싶어 하는 중국 부모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신 아이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 극도로 말리고 싫어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게 조작이고 모든 방법들이 부정하다. 이게 중국 축구를 정의하는 말이죠. 궁금하지만 공부하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대신 공부해 드립니다. 공부왕 이종훈.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참 스포츠의 넓고 깊은 세계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저도 제일 궁금했던 그 질문이 아니 스포츠의 오늘... 넓고 깊은 세계를 아시고 싶으면 정경환의 플레이볼을 들으세요. 그냥 아닙니다. 바로 퇴근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듣고 가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송경제 플러스로도 어느 정도는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플레이볼도 들어주시고요. 자, 정말 궁금해요. 중국은 정말 축구에 진심일 만큼 투자 엄청나게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왜 축구를 못하는 겁니까? 이게 사실 그 박정 교수님이 저한테 여러 번 질문했던 거죠. 맞아요. 공방 코너에서 한번 다뤄달라. 근데 이제 진행자보다는 역시 청취자분들이 우선이니까 청취자분들 질문들을 소화하느라 대신 공부해달라는 요청하신 그 주제들을 소화하느라 그동안 못했는데 오늘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예. 앞서 오프닝에도 얘기했지만 어제 중국과 호주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경기가 있었는데 중국이 또 졌어요. 예. 그럼 3전 전패가 됐고 14억 중국 인민들이 축구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길래 오늘 이야기를 하면 딱이겠다 싶어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네. 근데 중국이 왜 못하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좀 전에 14억 인구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네. 유소년 축구팀하고 프로팀을 만들어도 단순 계산해도 우리나라에 28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사람이 없다니요. 사람이 없어요. 정확히는 그래요? 축구할 사람, 선수가 없어요. 축구를 잘하려면 소위 이제 축구 잘하는 나라, 소위 축구 강국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뿌리가 되는 유소년 시스템이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축구를 잘하려면 유소년 시스템을 잘 키우고 육성해야 된다. 이 얘기 우리도 정말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축구 종가라고 말하는 잉글랜드의 경우를 보면 등록된 유소년 축구 선수 숫자가 800만 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녹이 좀 많이 쓴 전차입니다만 한때는 전차 군단 가장 세계에서 축구를 잘하는 나라라고 독일. 불렸던 독일 650만 명의 유소년 이야.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유로 우승을 차지했던 스페인도 예. 350만 명의 유소년 등록 선수가 있어요. 유럽은 진짜 유소년 팀이 탄탄하네요. 네. 그럼 아시아에서 그나마 유소년 팀을 잘 운영하는 나라는 어디예요? 지금 아시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 네, 좀 분하지만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아시아 최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일본의 유소년 축구 선수 숫자가 11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등록된 유소년 축구 선수 숫자가 2만 5천 명으로 확 줍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유소년 축구 선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한국 축구의 뿌리가 되는 유소년 축구 선수 육성에 유망주 육성에 투자를 아낌없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유소년 축구 선수들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어마어마하죠. 그래도 국제 경기 나가면 비등비등하게 싸우는 네, 거 보니까 대단하죠. 대단하네요. 네,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맥락에서 앞서 중국의 축구 선수 숫자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네. 중국의 그럼 유소년 선수 숫자는 얼마나 돼요? 중국은 우리보다 더 작습니다. 와. 중국이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보면 등록된 유소년 축구 선수 숫자가 10,000명도 채 안 됩니다. 이 말이 뭐냐? 그러니까 아까 중국이 우리보다 28배나 더 많은 유소년 팀을 만들 수 있다 했지만 못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유소년 네. 축구 선수가 없어서.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 숫자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2011년을 제가 기준으로 갖고 온 게 최근에는 시진핑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 시진핑이 워낙 유명한 그 축구 강이잖아요. 예. 주석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숫자를 막 늘려가지고 네. 부풀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 유소년 축구 선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유소년 축구 숫자만 보면 중국은 독일의 650분의 1, 네. 일본의 110분의 1이잖아요. 경쟁 자체가 안 돼요. 그렇네요. 선수가 없는데 어떻게 축구를 잘합니까? 그렇네요.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이해가 안 가네요. 중국은 정부 지도자들도 축구 좋아하고 국민들도 축구 정말 좋아하고 실제 중국 내 축구 선수들이 정말 탑스타들로 대우를 받는데 네. 왜 유소년 축구 선수는 이렇게 적은 거죠? 중국의 부모들은 축구 경기를 보는 건 좋아할지 몰라도 예. 내 자식이 축구 선수가 되는 건 결사반대입니다. 절대 안 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유소년 축구 선수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죠. 예. 부모님들이 시켜야 예. 유소년 축구 선수가 나오잖아요, 사실.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이유가 바로 중국이 축구를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앞으로도 중국 축구의 미래가 어두운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이유는 중국 축구의 오래된 부정부패와 뇌물 문화입니다. 이 중국의 부정부패와 뇌물 그리고 승부 조작 문화는 뭐 너무 유명하죠, 사실. 그런데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2월까지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지휘했던 리태 전 감독의 사례를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리태 감독은 선수 시절에 중국 축구의 레전드 반열에 올랐던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중국 대표팀 감독이 된지 아세요? 몰라요. 2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3억 6천만 원을 당시 중국 축구협회장이었던 천수위안 전 회장에게 줍니다. 뇌물로 줍니다. 뇌물로. 그리고 100만 위안을 우리 돈으로 1억 한 8천만 원 정도를 축구협회 간부에게 주고 예. 대표팀 감독 자리를 따냅니다. 예. 심지어 천수위안 전 회장에게 축구협회 회장에게 준 돈 3억 6천만 원은 자기 돈도 아니었어요. 자신이 감독을 그때 맡고 있었던 우한 주얼 구단에서 구단으로부터 받은 돈이었어요. 근데 이 구단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리태 감독이 나 지금 감독 후보 대표팀 감독 후보에 올랐잖아. 돈 좀 줘. 그러면 내가 감독이 되면 대표팀 감독이 되면 우한 소속 선수들을 대표팀 선수로 뽑고 대표 선수로 발탁할게. 뽑을게. 그러니까 돈 줘. 지금 들어보면 굉장히 터무니없는 제안이잖아요. 예. 근데 우한 구단은 정말요? 그럼 드릴게요. 돈을 줍니다. 그리고 천주위안 전 회장에게 리태 감독이 3억 6천만 원을 주고 또 자기 돈 1억 8천만 원을 축구협회 간부에게 줘서 국가대표 감독이 됐고 감독이 되자마자 우한 소속 선수 4명을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합니다. 축구 같은 경우에는요. 예. A 대표팀을 가리켜서 그 나라의 최정점에 있는 팀이라고 합니다. A 대표팀을 보고 각 연령대별 대표팀이 운영될 정도로 예. A 대표팀은 정점에 있는 팀인데 A 대표팀 감독이 되는 것도 A 대표팀 선수가 되는 것도 모두 뇌물이 있어야 가능하다. 근데 A 대표팀이 이러면요. 그 밑에 레벨, 프로구단 레벨, 그리고 유소년 아마추어 레벨, 그리고 각급 연령대별 대표팀의 레벨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축구의 모든 분야가 뇌물로 움직인다. 오죽하면 리태 감독이 감옥에서 중국 국영방송인 CCTV랑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게 조작이고 모든 방법들이 부정하다. 이게 중국 축구를 정의하는 말이에요. 예. 내 자식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뇌물을 줘야만 주전이 될 수 있고 대표 선수가 될 수 있는 게 중국 축구 구조인데 네. 자식에게 시키고 싶으세요? 전혀 안 하죠. 이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더 큰 경제력을 가진 부모들이 나타나면 우리 애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발탁되지 않으니 불가능하죠. 이거 누가 시키겠습니까? 근데 더 큰 뇌물을 줄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부모도 안 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렇겠죠, 그것도. 왜냐? 예. 리태 감독의 경우에서 보듯이 내 아이가 커서 프로 선수가 되고 중국 축구의 레전드 반열에 오르고 국가대표팀 감독까지 돼도 네. 승부조작 뇌물 스캔들에 휘말려서 공안에 잡혀가서 구속되는데 이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사실 당장 전북 현대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서 주전 미드필더로 뛰다가 중국 리그로 이적했던 손준호 선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예. 손준호 선수 중국 리그 갔을 때 중국 리그가 승부 조작에 만연하고 뇌물과 부패가 일상처럼 진행되던 곳이었거든요. 그런 곳에 몸담았다가 공항이라는 정말 공개된 장소에서 그것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중국 공안에게 체포돼서 구금되고 지금은 승부 조작 혐의로 축구 선수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했거든요. 한국 대표 선수가 중국 리그에 가서 뛰다가 예.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근데 중국 부모 입장에서 난 그걸 더 잘 알고 있는데 네. 내 아이를 축구라는 운동을 시켜서 우리가 지금 많은 돈을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했는데 내 아이가 나중에 축구 잘하고 프로 가면 잠재적 비리 사범이 되고 부패 사범이 돼요. 예. 저렇게 처벌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돈 있는 부모가 왜 이런 걸 시켜요? 네네. 굳이 자식을 이런 리스크에 노출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도 산하 제한 정책 때문에 소황제라고 부르잖아요. 금이야 오기야 키운 내 자식을 차라리 그 돈을 사교육에 투자해서 자식을 하버드나 옥스퍼드를 유학 보내서 키우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네. 믿는 게 지금 중국 부모들의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또 뭡니까?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의 대표적인 문화죠. 관시 문화 그리고 중국 공산당. 예. 관시 문화라는 게 뭐죠? 인맥. 예. 중국에서 뭔가 일이 되게 하려면 아는 사람, 즉 인맥이 필요하고 인맥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맥을 쌓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만든 인맥을 통해야만 일이 된다. 이게 이제 관시 문화잖아요. 예. 근데 이게 축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있어야 주전이 되고 시합에 나갈 수 있고 아는 사람이 없으면 만년 후보, 주전자만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왜 이러냐면
어떤 그 축구팀에 지역 축구팀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그 지역팀의 학교 대표팀에 학교팀에 들어갔다고 해도 그 학교에 어떤 그 교장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뭐 임원, 뭐 이사진과 친한 누군가의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아이가 거기 다니는데 주전으로 좀 뛰게 해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아무렇지 않게 감독이 얘기합니다. 네. 감독이 그걸 받아들여요. 이런 나라가 중국이에요. 일종의 깐시 문화가 이제 작동을 하죠. 관시는 이해를 했는데 공산당은 왜요? 중국 공산당은 중국 사회 뭐 전반에 입김이 안 미치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막강하잖아요. 예, 중국은 예.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산당 간부의 말이 곧 법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한데 네. 예를 들어보죠. 중국 간부 자녀 그리고 일반인 자녀가 같이 축구부에 있습니다. 설마. 누가 더 시합에 자주 나갈 수 설마. 있을까요? 아니요. 이거 진짜요? 진짜예요. 오. 심지어 중국 공산당 자녀를 출전 안 시키면 예. 그 감독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돼요. 이야. 이게 팀 이름을 얘기할 수 없는데 과거에 그 중국 그 2부 리그에 어떤 팀을 네. 인수한 부호가 있어요. 예. 인수한 부호가 있는데 감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식이 축구 좋아합니다. 우리 팀에서 뛰게 해주세요. 뭐 구단주님 자식이면 뭐 구단주님이 원하시면 그러시죠. 구단주님 돈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그러시죠. 그래요. 그런데 선수를 딱 뽑아요. 뭐 입단을 했어요. 했는데 얘가 120kg야. 체중이. 예. 체중이. 축구 선수로 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루는 구단주가 감독과 단장을 불러서 막 야단칩니다. 왜 안 뛰었냐? 왜 시합에 안 내보내냐? 이야.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출전해요. 그래요. 예. 숫자가 그 영상이 돌아다녀요. 야, 중국은 이 프로축구 리그가 아니라 조기축구 리그 같은 느낌이 생기는데요. 그 예전에 홍명보 감독이 중국에 있을 때 그런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중국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과 다른 나라 선수들에 비해서 게으르다. 체지방 관리가 전혀 안 된다. 그리고 이장수 감독, 충칭의 별이라고 네. 하는데 이장수 감독이 중국 선수들에게 일침을 했던 게 중국 선수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한다. 그리고 중국 프로팀들도 이 깐시 문화 때문에 다음날 중요한 시합이 있어도 예. 전날 만약에 스폰서 예. 관계자 혹은 구단 관계자, 구단주 이런 사람들이 회식을 하자 그러면 네. 거기 나가서 술 마셔야 돼요. 음. 그리고 다음날 경기 뛰어야 돼요. 야. 이 깐시 문화와 중국 그 공산당 문제가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유소년 레벨에서 나이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를 속여요? 아니 주민등록증이 없나요? 유소년의 나이를 속이는 게 중국에서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2000년에 중국 축구협회가 이 문제를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전체 유소년 축구팀의 연령을 조사했는데 3분의 2가 나이를 다 속였어요. 더 어리게 예. 어린 척한다는 거죠. 네. 예. 선수가 유소년 선수의 3분의 2가 연령을 속였다는 건 이건 유소년 체계 자체가 망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실제 나이보다 더 어린 연령대에서 뛰고 있는데 유소년 레벨에서 한 살 차이는 정말 무섭습니다. 피지컬과 예. 힘이 정말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4살, 5살짜리 애들 예를 들면 뭐 밥 한 숟가락 힘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 몇 달 먼저 태어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나이를 조작해서 자기 나이보다 아래 연령대에 뛰게 되면 그 아이는 그 레벨에서는 특출난 재능이에요. 그렇겠죠. 근데 나이를 조작하려면 공문서 같은 걸 조작하거나 위조해야 되잖아요. 아. 이게 일반인은 불가능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네네. 이게 가능한 방법은 관시와 중국 공산당을 통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시와 공산당을 통해서 축구하는 애들에 비해서 일반인 자녀의 애들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가 됩니다. 네. 3분의 2가 나이를 속여요. 야. 여기서 무슨 경쟁력을 가져요? 일반인 자녀가. 내 귀한 자식을 이런 환경에 키우고 싶은 하는 중국 부모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오히려 자신 아이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 극도로 말려야겠네요. 말리고 싫어합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두 가지만 들어도 절대 축구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차고 넘치는데. 안 되는 네. 축구를 안 시켜야 되는 네. 네. 마지막 이유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탤런트 코드의 부재. 그건 뭔가요? 탤런트 코드라는 게 한 국가 혹은 한 지역에서 이 특출난 스타가 한 명 탄생하게 되면 그 국가 혹은 그 지역은 해당 분야의 강점을 보이는 지역 국가가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예. 대표적인 예가 브라질의 축구, 대한민국의 여자 골프를 예. 들 수 있어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 남자아이는 축구 선수를 꿈꾸고 여자아이는 모델을 꿈꾼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축구 선수와 모델을 꿈꿉니다. 그 이유는 축구 같은 경우에 멀리는 펠레부터 가깝게는 네이마르까지 정말 축구로 세계적인 명성과 부를 쌓은
인물들, 스타들이 탄생했고 그 사람들을 봤기 때문이거든요. 네. 여자아이들이 모델 꿈꾸는 것도 지젤 번션 같은 세계적인 탑 모델이 탄생하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그 덕분에 오늘도 브라질의 수많은 아이들이 축구공을 차고 있고 또 매년 축구로 성공하는 선수들이 나오고 있고 네. 그 선수들을 보면서 또 다른 아이들이 축구공을 차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브라질은 축구 강국이 돼 있거든요. 대한민국 여자 골프도 마찬가지죠. 박세리 선수가 LPGA에서 우승을 차지한 성공을 따라서 수많은 여자아이들 그리고 골프 좋아하시는 골프 대디들 이분들이 아이들에게 여자아이들에게 골프를 권유하고 그랬죠. 골프를 정말 열풍이 불 정도로 예. 열심히 시켰죠. 그러면서 모든 아이들의 꿈이 미국 LPGA 우승이 목표였죠. 덕분에 한때 대한민국은 LPGA 우승을 밥 먹듯이 하고 예. 뭐 여자 골프하면 떠오르는 최강국이었죠. 네. 근데 중국의 예를 든다면 중국 농구 같은 경우는 야오밍이라는 아.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중국에서 농구 열풍은 일었어요. 근데 축구에서는 이런 스타가 없어요. 중국 축구 선수 중에 전 세계에서 탑 레벨, 뭐 손흥민, 박지성 같은 레벨의 선수가 있나요? 없죠. 없잖아요. 예. 덕분에 축구에 대한 부모들의 교육열도 아이들의 욕구를 자극할 무언가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누군가 열악한 환경이지만 혼자 잘해서 우리 뭐 피겨의 김연아 선수, 예. 수영의 박태환 선수처럼 네. 혼자 잘해서 예. 특출난 재능을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재능을 가지고 탁 튀어나왔다. 예. 이런 중국 축구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시스템, 유소년 시스템이 그런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재능을 싹을 잘라버리죠.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탤런트 코드가 존재할 수 없는 구조가 지금 형성돼 있고 스타도 탄생할 수 없기 때문에 축구에 대해서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 국가대표팀 성적도 나쁩니다. 어제도 졌잖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제처럼 우리 대표팀은 이겼잖아요. 2대0으로. 예. 우리 대표팀이 요르단에게 2대0으로 이겼잖아요. 그럼 오늘 분명히 유소년 축구 교실에 문의 전화가 쇄도합니다. 그렇겠죠. 아, 우리 아이 축구에 관심이 있다는데 축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김민재, 이강인 선수가 잘하게 되면 또 축구 교실에 유소년 축구 교실에 전화가 쇄도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네네. 오히려 중국은 국영TV인 CCTV가 월드컵 관련 중계를 안 합니다. 네. 중계권을 포기했어요. 오. 중계권을 포기했다 그 표면적인 이유는 중계권료가 너무 비싸서라고 하는데 진짜 이유는 속내는 국민들 화병 걸리지 말라고. 예. 국민들이 축구 보고 너무 화를 내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CCTV 정도 되는 곳에서 축구 중계, 월드컵 중계를 안 할 정도의 나라거든요. 예.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유를 놓고 보면 중국 축구는 선수가 나올 수 없는 구조. 네. 그리고 제대로 된 선수가 나올 수 없는 구조. 또 선수가 없으니까 축구를 못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것의 반복이다. 악순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게요. 지금 이 세 가지 이유만 딱 듣고 나서는 네. 제가 중국인이라면 중국 내 프로축구 다시는 안 볼 것 같아요. 기분상에서라도. 그런데 중국 내에서는 아직까지 프로축구 리그가 인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프로축구 선수들이 탑스타처럼 대우도 받는다고 하고. 그럼 중국 내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잘 모르는 알죠. 잘 근데 알죠.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중국에서 축구가 인기 있는 숨어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예. 배팅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게 도박이 있으니. 네, 천문학적인 금액이 중국에서 축구에서 배팅이 있고요. 그리고 축구 선수들이 탑스타의 대우를 받은 건 네. 시진핑이 등장한 이유인데 네. 그때 이제 외국인 선수들을 황사몬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빨아들이잖아요. 예. 근데 외국인 선수들이 연봉을 높게 주니까 국내 선수들 연봉도 높게 줬어요. 아. 근데 최근 들어서는 중국 내 기업들의 경제 불황, 위기 그리고 또 셀러리 캡 연봉 상한제 도입 등으로 인해서 국내 선수들 연봉이 많이 깎였어요. 네. 근데 그래도 일반인들 연봉이 비하면 10배, 20배 정도 높아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 짧게 연봉 10배, 20배 받지만 공안에 의해서 구속되고 커리어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는 저런 리스크에 내 자식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는 게 중국 부모들의 생각인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분간 우리가 아시아의 축구 강국이 되는 데 있어서는 중국은 좀 걱정 안 해도 되는. 중국은 뭐 예전부터 제가 황사머니 뭐 이런 얘기 할 때도 네.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이렇게 말. 중국이 정말 공산당이 사회 만연에 있는 부정부패를 다 척결하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당분간 우리는 아시아의 최강의 축구팀을 그리고 축구 강국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근데 시사하는 바는 참 크네요. 그렇죠. 네. 일본을 본받아야 돼 우리가 지금. 네.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